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소나트롯 생각.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24시간 365일 그 생각만 하고 그 얘기만 할 순 없죠.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서 잠시 히히호호 재미와 여유를 즐겨보는 시간. 언제나 소나트롯 생각 3부는 귀로 듣는 연예가 중계죠. 정민재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아우, 참 365일 뭐 음악이야 전 세계적으로 발매가 매일매일 돼도 그냥 하루에 한 곡이라고 쳐도 1년에 365곡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때로는 저도 가수로서 막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더 이상 노래 좀 그만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때로는 좀 음악 좀 그만 듣고 싶지 않나요? 그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일이면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 하루에 2번 나오거든요. 네. 12시에 한 번 나오고 6시에 한 번 나오고 맞아요. 노래가.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금요일에 쏟아져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근데 막 좋아서 찾아 듣는 거지 일로 찾아 들어야 되는 거면은 이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참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우리에게도 더 다행인 게 늘 새로운 소식으로 저희를 또 깜짝 놀래켜 주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된 좋은 정보들 오늘도 네. 기대 많이 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첫 소식 다시 돌아온 빅뱅 is back. 와 월드 투어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 보이그룹 빅뱅이 올해 데뷔 20주년이 됐어요. 가서 활동을 재개하는데 지난 12일에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G드래곤, 태양, 대성 이렇게 3인조로 컴백 공연하면서 세계적인 관심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 무대에 대해서 미국 포브스지는 K-팝의 황제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엄청난 찬사네요. 네, 내친 김에 지금 8월부터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빅뱅 이름으로 지금 공연하는 게 2017년 이후에 9년 만입니다. 그때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했나요? 갑자기 딱 마이크를 잡고 막 얘기하면서 네. 빅뱅 월드 투어 맞아요.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때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그 초반에는 그 아우라와 위력은 팀 이름 빅뱅 자체였고 다른 팀과는 뭔가가 분명히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저력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네. 그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힙한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들 좋아했는데 마치 지금 데뷔하는 그룹처럼 20주년이지만 막 새롭게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도 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고요. 사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3인조로 개편해서 이 팀의 매력을 또 다시 한번 잘 보여줬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빅뱅의 시작 중에 몇 곡은 또 리메이크 곡이었잖아요. 맞아요. 리메이크 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박난 아이돌 그룹입니다. 참 그런 점도 신기하고요. 자, 요즘 우리 아이돌 스타들은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을 뒤흔든 K-팝. 네, 지난 주말에요.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무려 42만 명의 K-팝 팬들이 운집을 했대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42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 데이식스 이 K-팝의 간판 그룹들이 도쿄의 대형 공연장들에서 일제히 단독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42만이라면 좀 한 1만만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손트라로. 네.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선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 맞아서 회당 7만 6천 명이 들어가는 닛산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공연했고요. 트와이스는 해외 아티스트론 최초로 8만 명이 들어가는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이틀. 에스파는 4만 7천 명 들어가는 도쿄돔에서 이틀. 데이식스는 10,000명 규모의 아레나 도쿄에서 이틀 동안 공연했습니다. 각자 물론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이 특급 공연장들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거는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틀 동안 주말 같은 날에 한국 대형 그룹들이 단독 공연한 게 처음이라서 뭐 일본에서도 지금 언론이 엄청 주목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 이거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틀 42만 명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서울에도 이렇게 좀 대형 공연장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그 아래 아레나들도 좀 생기고 해서 공연 문화가 좀 더 활발해지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아쉬움, 약간 좀 안타까움은 있는 게 이 공연 문화가 한국은 조금 많이 좀 관심사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모든 게 너무 OTT로나 너무 보기 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외국에서는 이 공연장에 가는 게 하나의 문화고, 뭐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요새 다시 야구 맞아요. 경기 붐이 있잖아요. 야구 경기장은 되게 많이 가요. 되게 많이 찾아가고 가고 싶고. 근데 이 공연장은 비교적 좀 많이 좀 요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네. 않아요. 자,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뭐 물건을 만드는 우리 산업도 이미 한국은 뭐 세계로 뻗고 있다 이런데 K-팝도 진짜 우리 그 전에 뭐 글로벌하게 간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더 뻗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로 가는 K-팝을 응원하는 의미로 우리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Cheer Up! 트와이스의 노래입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돌들의 일본 공연 소식에 지금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근데 거기 문화 자체가 그런 거지만 K-팝 가수들이 거기 가서 42만 명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하죠, 정말. 네, 자, 우리 그 공연 소식에 이어서 이번엔 또 트로트의 한일 경연이 있죠. 네, 이 일본에서 지금 K-팝 헐헐 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일 가왕전이 시작됐어요. 2024년 시작해서 이번에 시즌 3인데 한국의 현역 가왕 톱 7인 홍지윤, 차지연, 이수연, 구수경, 강혜연, 김태연, 솔지가 나갔고요. 일본에서는 또 일본판 현역 가왕의 톱 7이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우리 그 현역 가왕 멤버들 언제 나오냐라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문의도 있었는데요. 네, 또 곧 한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우리 손틀에 나올 거라는 거 미리 스포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 지난 그 한일가왕전 2보다 확실히 이번 3가 주목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시청률 측면에서 시즌 2가 조금 아쉬웠는데 네. 이번 시즌 3는 지금 한일 수교 60주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역사적 명분도 있고 뭐 트로트 외에도 다채로운 장르가 나오고 네. 100초 서바이벌 이런 새로운 룰이 나오면서 또 좀 재미있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초 서바이벌은 뭔가요? 이게 100초 동안에 그러니까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경연도 쇼츠의 개념으로 빨리 최대한 야. 빠르게 불을 들어올 수 있게 심사위원들의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어필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지금 중요한 시대니까 네. 그 시대에 발맞춰서 동원한 룰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지금 손트라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쇼츠가 무슨 말이냐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가 영상으로 있다면 그거를 약간 단편 영화로 되게 짧게 그 하이라이트만 네.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죠. 네네. 그러면 그 짧은 거를 우리가 딱 보고 관심이 있으면 그 긴 거를 찾아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요새는 쇼츠로 많이 이런 맞아요. 짧은 영상들로 모든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젠 경연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야, 이거는 근데 그 외에도 뭐 출연자들은 그렇지만 그 멘토 라인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죠? 멘토에서도요. 뭐 서른도, 정수라, 린 씨 등이 한국 멘토로 나왔고 일본에선 눈의 꽃 원곡자로 유명한 나카시그마 미카가 합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사실 이 아즈마 아키라고 하는 2007년생 일본 가수가 알고 한국에서 있죠. 그 트로트 리메이크 앨범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처럼 프로그램 통해서 이 한일의 음악적 교류가 트로트 진영에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진짜 아즈마키는 제가 많이 봤지만 정말 신동인데 이야,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성장 속도가 대단한 게 맨 처음에는 한글이 거의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어느 순간 한글 가사 노래하는 게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아니 이번 앨범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자, 마지막 소식은 팝의 황제. 네.
마이클 잭슨의 영화가 나왔나요? 네, 예,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네.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예요. 이야. 지금 개봉 하루 만에 600억 달하는 흥행 수입이 나왔고 첫 주 일주일 동안에 미국에서 최대 1억 달러 흥행이 예상된대요.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의 2배 정도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미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마이클 잭슨 참 예전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가수고 참 아쉽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영화 당연히 인기몰이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린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누가 연기했느냐 네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참 누가 마이클 잭슨 감히 하겠어요. 막 네. 그래서 고민했는데 마이클 잭슨의 셋째 형 저메인 잭슨의 아들인 자파르 잭슨이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의 이 마이클 잭슨의 조카가 작은 아빠 역할로 나오는 겁니다. 이야. 마이클 잭슨 역할을 했는데 이 제작진이 결국 해답은 집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퀸 영화를 봤을 때 프레디 머큐리를 이제 연기했던 그 배우도 그 사람의 얼굴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막 마우스 분장도 가드까지 하고. 분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조카 정도면 그래도 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얼추 비슷하겠네요. 네, 그래서 참 놀라웠고, 네. 작은 아빠의 이 명성에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춤 연습을 진짜 말 그대로 피가 나게 했대요. 발바닥에. 발가락에 막 피가 고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고 네. 지금 국내에서는 5월 13일에 개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고 저는 내일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우와! 가거든요. 먼저 가신 거예요. 네. 에이, 그럼 그거 보고 오셨어야지.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는 마음이고 영화가 지금 굉장히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사실 평론가들 평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네. 우리 대중 반응은 지금 뜨거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마이클 잭슨의 붐이 지금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 레이저 디스크로 마이클 잭슨의 LD. 이야기 LD로 그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도 뭐 보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 있었을 때도 봤는데 맞아요. 지금 오랜만에 다시 영화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정말 기대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는데 우리 4부에서도 어디 가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트로트부터 K-팝까지 또 외국 팝스타까지 핫하다 싶은 소식은 다 알아보는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 퀴즈 나왔습니다. 오늘 문제 주인공은요? 네, 3부 마지막에 소개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조차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네. 잘 알고 있죠. 문제는요, 마이클 잭슨 가족 전체가 음악인들이라서 네네. 일찍부터 가족 밴드 활동했었거든요. 네. 형들과 같이 한 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야, 그 당시에 그 밴드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가족을 오마주하는 듯한 그런 그 밴드들도 맞아요. 많이 생겼었어요. 네. 자,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부터 활동했던 가족 밴드. 조금 주관식이면 우리가 힌트를 좀 줘야 될까요? 네, 이 밴드요. 마이클 잭슨이 그때 막내고 리드 보컬이었는데 막내. 예. 그때 멤버가 마이클 잭슨까지 5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틴틴 파이브나 마룬 파이브나 이런 파이브가 아닌 그런 파이브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틴틴 파이브도 아니고 마룬 파이브도 아니고 근데 마이클 잭슨 형제들의 밴드라. 네. 그 당시에 그 어린 모습에 막 밴 부르고 맞아요. ABC 부르고. 그거 막 부르고 네네네. 정말 좀 귀여웠는데. 참 어디로 보내면 되겠죠? 정답을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유튜브로 생중계 함께하고 있지만 이미 뭐 이런저런 답들이 막 올라오는데 다 아는 문제 같긴 하지만 맞습니다. 한번 시도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부는 주제를 따라서 명곡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주셨나요? 3부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K-팝 보이그룹, 걸그룹이 날아다닌다. 그렇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요의 위대한 보이그룹, 걸그룹 정리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오. 근데 90년대 뭐 서태지와 아이들, H.O.T, 뭐 핑클, S.E.S 다 너무 잘하니까 네. 그 이전 90년대 이전
걸그룹, 보이그룹들 정리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매번 1세대들이 계속 위로 밀리는데 진정한 1세대 애들이군요. 초 1세대입니다. 맨날 누가 1세대다 하는데 결국에는 진짜 1세대. 네네네. 아, 첫 번째 팀은 이 팀이군요. 떠나야 할 그 사람 잊지 못할 그대여. 아, 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이 노래는요 펄 시스터즈의 떠나야 할 그 사람입니다. 1968년도에 나온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 펄 시스터즈는 67년 결성된 배인순, 배인숙 자매의 2인조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66cm 이야. 넘는 큰 키에 화려한 비주얼, 가창력까지 겸비한 팀이었죠. 네, 아니 68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사실 펄시스터즈가 또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은 아니었잖아요. 네, 최초는 아니에요. 이분조차도 1세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전에 사실 걸그룹 있었는데 네. 최초의 공식 걸그룹은 50년대에 이미 미국 진출까지 했던 김시스터즈 있고요. 네. 60년대에도 사실 은방울 자매 있었죠. 맞아요. 윤복희 씨 있었던 코리안 키튼스도 있었는데 네. 펄 시스터즈가 특별한 거는 69년 12월에 이 팀이 데뷔 1년 만에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MBC 10대 가수 시상식에 가수왕에 올라가요. 야. 그래서 이듬해 CF나 뭐 영화 출연 제의가 빗발쳤고 일본에서도 음반 내면서 가요제에서 입상하기도 했었죠. 사실상 뭔가 MBC 10대 가수 여기에 좀 이름이 들어가야지 뭔가 진정한 약간 히트 스타 그쵸. 였잖아요. 자, 말하자면 아이돌 그룹 하면 떠오르는 열성적인 인기, 이게 펄시스터즈부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확 뜨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음악적으로 참 특별했는데 그 음악을 만들어준 게 신중현 선생님이었어요. 아. 펄시스터즈가 미팔군 활동하던 시절에 신중현 선생님 만났는데 신중현 씨는 이미 그때 자기 음악이 너무 안 풀려서 그냥 쇼단 꾸려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자. 네. 그 떠날 채비라고 있는데 그때 펄시스터즈가 선생님 그럼 가시기 전에 저희 데뷔 앨범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미마, 떠나야 할 그 사람, 커피 한 잔 등등 실린 1집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집계로 거의 밀리언셀러에 육박하는 히트가 되면서 이 펄시스터즈가 걸그룹 슈퍼스타가 됐고요. 신중현 씨도 한국에 나와서 본격적인 신중현 사단을 구축하게 됐죠. 네, 우리나라의 그 1세대 한국 가요, 그러니까 성인가요, 대중가요 자체가 뭐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 당시엔 또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뭐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미팔군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마 미팔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걸그룹에 이어서 이젠 보이그룹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우, 이 기타 전주부터 뭔가 명곡인 뭔가 달콤한 웨딩 케이크 생각나네요.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네, 송창식, 윤형주 2인조 그룹이었죠. 트윈폴리오 1970년도에 발표했는데요. 걸그룹도 많았지만 우리 보이그룹도 많긴 했거든요. 네. 근데 보이그룹은 보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합니다. 약간 맨그룹? 맨그룹? 그냥 그룹. 그렇죠. 남성 그룹. 그래서 그땐 중창단이 많았어요. 작곡가 손석우 씨가 기획했던 블루벨스나 최희준 쌤이 있었던 보컬 그룹 포 클로버스 이런 팀들이 맞아요. 있었죠. 미국의 브라더스 4 같은 남성 중창단이 잘 나가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미국에서 그 사이먼 앤 가펑클, 뭐 그 당시에 뭐 비틀즈, 막 이런 류의 비슷한 그룹들이 한국에서도 잇따라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이먼 앤 가펑클 나왔는데 우리 뒤처질 수 없다. 네. 바로 쫓아가는 거죠. 70년대 들어서는 듀엣이나 트리오가 많이 나왔는데 네. 김민기 씨가 있었던 도비두, 네. 또 뭐 4월과 5월 이런 팀들이 있었고 사실 트윈폴리오도 이익근 씨까지 합쳐서 세시봉 트리오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이익근 씨가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트윈폴리오가 됐죠. 근데 트윈폴리오가 의외로 활동 기간이 생각보다
짧았잖아요. 짧지만 강렬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68년도에 남산에 있던 드라마 센터에서 첫 공연했는데 그 리사이틀로 포크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해요. 네. 근데 이듬해 69년에 갑자기 팀 해체를 선언하면서 고별 공연을 합니다. 절정의 인기에서. 무슨 이유로 그랬죠? 이게 알고 보니까 윤형주 씨가 의대생이어서 학교에 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공연 기자회견하는 그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송창식 씨가 그때 막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막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가 실린 지금 이 앨범이 트윈폴리오가 처음으로 낸 독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해체하면서 낸 기념 앨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팀은 해체했지만 이 앨범이 불티나게 팔렸죠. 야, 아유, 근데 진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좀 배신당하는 기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노래가 좀 짧게 남았지만 조금만 이거 후주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좀 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곡은 조금 더 진하게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이죠? 이것도 전주부터 뭔가 임팩트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은 실버들이고 희자매 노래인데요. 희자매는 인순이 씨가 있었던 걸그룹이었죠. 네. 78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데 이 70년대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전국 일반 가정에 많이 보급이 돼요. 네. 그러면서 쇼 프로도 생기고 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니까 네. 신인 가수가 좀 필요했는데 이때 걸그룹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970년 한 해에만 여러 팀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은지원 씨의 어머니가 있었던 리리 시스터즈 네. 그리고 70년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바니걸스 등등이 이때 나왔죠. 그만큼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자리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던 얘기인데 희자매는 그 중에서도 확실히 존재감이 컸었죠. 네, 아무래도 이 중심이었던 인순이 씨 덕분인데 인순이 씨가 19살 때 77년부터 무명 가수 활동을 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네. 근데 그 시절에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키도 크고 멋있는 신인 흑인 혼혈 가수가 있다는 게 네. 얼마나 화제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선 씨의 이모로도 유명한 가수 출신 매니저 한백희 씨가 이분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리드 보컬로 세우고 평균 신장 167cm가 넘는 멤버 둘을 추가해서 네. 여성 트리오를 만들고요.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칩니다. 야, 혹독한 트레이닝이라면 요새 아이돌 그룹들이 그 겪고 있는 그 하나의 연습생 시절 네, 아닌가요? 거의 뭐 못지않게 아주 트레이닝했다고 하고요. 네. 그 결과 이 실버들이 7주 동안 1위 차지했고 그해 최고의 히트곡이 됐는데요. 김소월의 시에 안치행이 곡을 붙인 디스코 스타일 노래였는데 네. 아주 트렌디하면서 섹시한 댄스곡이었죠.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폭발적인 사랑받았다고 하고 이 펄 시스터즈가 포문을 연 비디오형 걸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군통령이라 불리는 희자매의 실버들 우리 조금 더 마저 들어볼까요? 한가되이 실버들 바람에 늘고 이내 몸은 시름에 혼자 여위네 가을 바람에 풀벌레 슬피 울 때에 외로운 맘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아, 또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방실 씨가 이끌었던 서울 시스터즈의 데뷔곡
첫차입니다. 86년 데뷔 앨범이었는데요. 이 새벽 안개 지고 여기가 이 들을 때마다 네. 너무 포스가 네. 대단하잖아요. 무게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80년대에도 인기 걸그룹 몇 팀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내 모습이 쓸쓸해요로 인기 있었던 국보자매. 이 국보자매는 영어가 들어가면 안 돼서 팀 이름에 그래서 네. 국보자매로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렇군요. 뭐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사랑해요를 히트시켰던 고은이, 이정란 등등이 있었는데 이 팀들이 좀 젊은 층에게 사랑받았다면은 이 서울 시스터즈는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으면서 아주 대중적인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희자매에는 인순이가 있었다라면 서울 시스터즈에는 역시 또 대담한 그 카리스마의 방실이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방실 씨는 82년부터 미팔군에서 방실이와 두 여자 이렇게 활동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다가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86년에 데뷔 앨범을 냅니다. 네. 이때 우리가 지금 걸그룹 몇 팀 얘기했지만 펄 시스터즈, 희자매, 서울 시스터즈 공통점이 다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키가 아니, 크다는 게 굉장한 셀링 포인트였던 거죠. 네. 요새는 뭐 걸그룹이 뭐 키가 커야 된다 그렇게 일부러 더 만드는 컨셉이 맞춰진 그런 뭐 걸그룹이 있어도 네. 예를 들면 전에 한번 그냥 모델들 출신 막 나인 170, 뮤지스처럼. 나인 뮤지스 같은 170 이상이 되는 그런 그룹도 어떤 일부러 또 맞추는 게 있는데 컨셉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흥행을 하기 위한 그 키가 커야 조건이었군요. 멋있다 이거죠. 무대에서. 이게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확실히 그 포스가 더 있죠.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도 이 큰 키의 세 멤버가 수트 차림으로 안무를 하는데 아하. 와, 정말 멋있었고요. 아. 트로트와 댄스 음악의 하이브리드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멤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팀이 해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실 씨가 솔로로 독립하면서 네. 그 인기를 이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장 수트 약간 그런 느낌의 아웃핏이 그 당시에도 세련됐지만 요새도 우리 생각해보면 소녀시대도 딱 그렇게 다 정장 딱 핏 입고 딱 맞아요. 나와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 뭔가 무대 위에서 되게 멋스럽게 멋있어요. 느껴지기 때문에 네.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90년대 이전의 전설 같은 걸그룹, 보이그룹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팀 어떤 팀인가요? 이 전주 듣자마자 좌우로 우리가 팔다리 다 휘쳐오면서 춤을 추게 되죠. 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네, 남성 3인조 소방차의 87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 네. 소방차 이전까지 80년대 남성 그룹들 해바라기 있었고요. 시인과 촌장 있었고요. 이런 전통적인 포크 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가 댄스 음악의 인기가 점점 커져요.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잭슨 이런 맞아요, 가수들 때문이었는데 댄스 음악의 인기가 커지면서 그 흐름에 이 소방차가 결정타를 날렸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돌고 돌아서 1세대 아이돌이다. 뭔가 아이돌 그룹의 시조세라고 해도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K-팝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K-팝 역사에서 제일 첫머리에 저는 그래도 소방차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김한선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봐도 이 팀은 약간 지금 보이그룹하고 솔직히 아주 다르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 포맷이나 네. 어떤 구성, 이 방식들이 비슷해서 초창기 K-팝의 어떤 초석을 다진 그런 팀으로 생각하고 김태형, 이상원, 정원관 이 65년생 동갑내기 세 사람이 팀을 이뤘는데 그녀에게 전해줘, 어젯밤 이야기 막 다 인기 얻으면서 87년에는 이 앨범 히트로 KBS 가요대상도 받았거든요. 네. 팬클럽 이름들도 재밌었는데 소방차라서 삐뽀삐뽀, 소방대원 이런 팬클럽 이름들이 있었답니다. 아니 사실 이 멤버들은 어떤 회사가 뭐 연습생을 막 이렇게 키워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활동하다가 발탁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연습을 했고 네. 춤도 뭐 이상원 씨가 만들고 네. 컨셉도 우리 무슨 옷 입을까 이런 것도 멤버들끼리 고민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아이돌들과는 좀 다르지만은 90년대 클론도 그랬고 네. 이 회사 주도가 아니라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이돌 그룹의 직계 선배를 꼽으면은 소방차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참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즈나 서나 트로트행가 1세대 아이돌 그룹
누구냐 하면 저는 소방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네. 이 전에 있었던 그룹도 다 당연히 1세대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원 전, 기원 후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여기 시점으로 이 전에와 달리 이 새로운 댄스와 이 가장 지금 아이돌스러운 음악이라고 하면 이 소방차가 그 당시에 막 무대 위에서 막 낙법하고 막 진짜 서로 뛰어나. 날아다녔잖아요. 뭐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지금 가장 트로트 그냥 아이돌 K-pop. 그룹 K-팝의 뿌리 역할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물론 이거는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그 시절 떠올리며 어젯밤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안즈나 서나 트로트생가 오늘도 아주 다채롭게 흥미진진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소방차 이야기를 나누는데 3724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소방차. 그 시절에 나이트클럽에 소방차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클럽 인기 순위가 정해졌어요. 소방차 나오면 물 좋은 클럽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도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여기야 최고구나. 잘 나가는구나.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가기 전에 잠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네, 오늘 문제는 희자매 인순이 서울 시스터즈에 방실이 있었다면은 이 팀에는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 어린 마이클 잭슨이 보컬로 인기를 끌었던 가족 밴드 형제 그룹은 잭슨가의 가족 밴드니까 틴틴 마룬도 아닌 잭슨 5였습니다. 네. 이야. 사실 이 밴드나 그룹에서 유독 네. 주목받는 멤버 있으면은 약간 분란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맞아요. 지금 마이클 잭슨 영화 그 마이클 주연 배우 아빠가 네. 여기 마이클 잭슨 5 셋째 형이에요. 근데 엄청 질투했어요. 마이클 잭슨을. 그 당시에 혼자 잘 나간다고. 네, 그래서 네, 자기는 난 팀 못하겠다. 네. 그래서 막 팀 떠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 5가 그렇게 잘 나간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뭔가 또 다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런 거 뭐 맞아요. 괜히 그랬다 이런 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을 때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퀴즈 당첨자 5876님, 3576님, 6882님, 이상년님, 김상숙님, 께 타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2583님 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청송 사과밭에서 꽃 따고 점심 먹고 미니로 손틀어 들으면서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왔어요. 나훈아의 산에 신청합니다. 우리 이 노래로 오늘 끝곡을 장식하게 되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민재 작가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안녕.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